안녕하세요, 꼬지학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마이크도 들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랜드마크 81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랜드마크 81을 촬영하러 온 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센트럴파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이민주 대표님과 함께 센트럴파크의 내부 구조를 한번 낱낱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실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보시게 될 집은요,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방 1개짜리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타입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방 1칸짜리 전용 면적 15평 아파트입니다. 내부를 한번 같이 둘러보실까요? 이렇게 보이세요. 베트남의 아파트의 특징은 여기 현관 도어에서부터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0번에서 3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번에서 3번까지의 조립으로 비번을 만들더라고요. 자, 그걸 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베트남 아파트를 돌아보면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현관이 있고 신발장이 있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베트남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현관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따로 두지 않고 거실이나 또는 주방과 연계해서 그냥 단순히 칸막이 역할을 하는 신발장 하나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신발장에 넣을 수 있는 구조인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런 신발장 같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신발을 그냥 벗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아파트에 갔을 때는. 네, 그다음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한국에서는 방 1칸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에 스튜디오형의 아파트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방 1칸, 거실, 주방이 있는 구조를 방 1칸짜리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싱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주방에 싱크장이 옵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자기가 직접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것은 여기 이렇게 전기레인지가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라던가 이러한 그 가스관이 없어요. 난방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이 아랫단에 그 LPG 가스통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교체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리덱은 이렇게 전기레인지를 설치를 해 놓았네요. 옵션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국인이나 혹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세를 놓기 쉽게 전자레인지라던가 또는 이런 전기 주전자, 밥통 이런 것들을 모두 구비를 해 놓은 상태라서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방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집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거실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야경이 지금 사이공에서 가장 번화한 빈탄 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한쪽으로는 사이공 강이 보이기도 하고요.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트남의 어떤 전 근대적인 모습 또는 시골스러운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도시적이고 대단히 웅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번잡한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베트남의 가장 중심지, 가장 화려한 곳, 그곳의 도로의 모습을 이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고를 때 방향이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꼭 남향이라거나 최소한 남동향 정도는 되어야 보통의 사람들이 선호하는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방향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여름이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사시사철 에어컨을 틀어야만 하는 거니까요. 방향에 따라서 햇볕이 얼마만큼 들어오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남향은 아니고요. 이쪽 방향은 북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트남에 계시는 분들은 방향에 상관없이 든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구조가 좋으면 좋은 아파트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특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마다 특별히 큰 기둥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넓게 보일 수 있게끔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데요. 똑같은 평형에서 또 기둥이 있어서 이렇게 쓸모없는 공간들이 생기는 그런 타입도 이 아파트 단지에는 있습니다. 단지 이 타입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안방이세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천정에 에어컨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풀 옵션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안방의 붙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안방에는 이렇게 옵션형으로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창문을 보시면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주상복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창문, 이렇게 창을 완전히 열 수는 없는 주상복합형 그러한 창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연 환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욕실에 있는 환풍기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기 정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는 매음도 많고 공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회봄이 차량 통행도 많고 오토바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시킨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실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흔히 보아온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면대가 있고 그 다음 샤워실이 있고 그 다음 변기가 있어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바로 이 변기 옆에 있는 스프레이형 수전인데요. 맨 처음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은 변기 옆에 있는 이 수전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용도일까, 왜 어딜 가나 이게 있을까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어딜 가나 변기 옆에 있는 이 수전을 보고 용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비데라고 하네요. 정말 독특한 비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방 2칸짜리 아파트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대표님, 그 한국 아파트와 베트남 아파트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한국 아파트하고 베트남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네. 한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시공사에서 공급할 당시에 내부 모든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지 칸막이만 해놓고 안에 있는 벽지라던가 바닥재 이런 것들은 개인이 소유자가 된 사람이 직접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벽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소유자가 별도로 인테리어를 한 것이고 공급할 당시에는 단순히 페인트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수전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었어요. 맞습니까? 예, 샤워기라던가 심지어는 변기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개인들이 주로 많이 하나요? 소유자가 입주를 할 때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평형대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아파트들의 내부는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다. 이것이 우리 아파트하고 좀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꼬지아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